네, 반갑습니다. 2024년 미추홀북 독서토론 매뉴얼 어린이 분야를 맡은 독서논술 강사 연지혜입니다. 이번 독서토론 어린이 분야 선정 도서는요, 바로 리보와 앤입니다. 겉표지를 보면은 로봇과 인간 친구가 서로 마주보며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죠. 내용도 아주 귀엽고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바로 월이라는 영화인데 월이는 청소 로봇이에요. 쓰레기를 청소하는 로봇. 지구가 너무 황폐해지고 쓰레기로 가득 차니까 사람들은 월이에게 그 청소하라는 임무를 맡기고 자기들은 다 떠나버리죠. 그래서 지구에 혼자 남은 월이는 외롭고 쓸쓸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월이를 보면서 이 로봇에게도 굉장히 인간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감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월이를 보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안됐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바로 이 리보와 앤에서도 그런 인간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을 이 로봇에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엽고 재밌게 읽은 그런 책이었어요. 자, 그러면 리보와 앤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배경은 도서관이고요. 여기에는 리보와 앤이라는 그 도서관 로봇이 있습니다. 리보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안내해주고 안전도 책임지는 그런 안내 로봇이고 앤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책을 소개해주고 읽어주는 그런 로봇이에요. 둘 다 자기 역할을 굉장히 즐겁게 해내며 사람들과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로봇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우리도 얼마 전에 느꼈던 코로나 그 사태처럼 여기도 플로비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도서관이 폐쇄되게 되죠. 도서관 사람들은 막 부랴부랴 떠나고 리보와 앤은 이 공간에 둘만 남게 됩니다. 왜 그런지도 설명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리보와 앤은 둘이 남아서 서로의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대체 지금 상황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또 이 외로운 상황에 대해서 서로 위로해주며 견뎌가고 있고요. 또 겨우 픽톡으로 연결된 그 인간 어린이 유도현이란 친구를 연락이 돼서 이 친구가 이 로봇을 구하러 오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애틋한 장면도 연출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로봇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만남이 무엇이고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책. 이 장르를 SF, 감성동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윤정 작가님이 이런 그 소재를 많이 작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다른 작품들도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같이 쓰고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리보와 앤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활동 계획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활동 목표로는 크게 세 가지로, 일단 이 주제가 만남, 소통, 공감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만남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친구의 소중함. 요즘 친구 만나기도 힘든 이 시기에 친구의 소중함을 좀 알아보고 우리가 그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감정을 공유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같고요. 세 번째로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토론으로 해보는 목표를 갖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생각 열기에서는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끄집어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었나, 2년 전 네, 그때 힘들었던 경험, 또는 너무나 낯설고 새로웠던 경험,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았던 그런 생각, 그런 것들 한번 교환해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 열기를 해보고요. 활동 두 번째에서는 과연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그것들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열려고 합니다. 하루 중 가족과 어떻게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또 내가 가족과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그리고 과연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일지,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발표해 보면서 우리 주변과의 소통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활동 들어가야겠죠? 자, 본활동에서는 일단 아까 소통 얘기가 나왔듯이 소통 모습을 좀 더 구체적인 그 역할극 형태로 친구들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 반에서 좀 약간 활동적이고 연기를 좀 잘하는 친구들을 골라주셔도 되고, 뭐 지원을 받고 나와서 약간 역할극 형태로 실제 우리 생활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랑 어떻게 대화하는지, 선생님이 엄마가 역할을 해서 그 우리 어린이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은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과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또 주변 길 가다가 이웃 어른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한 대화들의 모습을 역할극 형태로 보여주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더 실감나게 느끼면서 아마 자기 평가를 해보지 않을까. 난 소통을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너무 딱딱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자기들의 소통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활동 2에서는 감정카드 게임입니다. 감정카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 만들기를 해야겠죠?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도화지는 두꺼운 도화지가 좋더라고요. 너무 흐물흐물한 종이보다는 약간 빳빳한 두꺼운 도화지 8절지를 준비해 주시면 세로로 11, 가로 6 해서 모두 요 정도 크기의 감정카드 12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2개로 나누어서 감정카드를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각 리보와 N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발표해 보게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씩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들을 쭉 얘기해 보고, 선생님도 약간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약간 미묘한 감정 표현들을 한번 제시해 보시고, 그래서 각각 자기가 11개의 카드, 12개지만 11개에는 감정을 써주시고, 이렇게 뭐 쑥스럽다, 행복하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요게 이른바 조커 카드 또는 뭐 찬스 카드 또는 여기서는 하트 카드로 명명했어요. 하트 카드에서 모두 12장의 감정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감정은 모두 11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장의 감정 카드가 만들어지면은 얼굴 표정도 집어넣고 그러면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준비가 되면은 이제 감정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걸 하려면 리보와 N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줄거리를 기억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충분히 이 줄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리보한 이야기 중에서 또 어떤 상황, 어떤 문구들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서 어떤 감정이 들지, 그때 그 인물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 감정 카드를 들어서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들어서 그때의 감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딱히 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때 얼마만큼 공감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장 들어도 되고 여러 감정을 느꼈으면 여러 장을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도현님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네요. 저와 같이 사진 찍을래요? 이때 상황이 일단 리보가 도연이에게 얘기하는 거고 도연이 이때 살짝 기분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리보가 이렇게 말을 해줌으로 해서 도연이의 표정이 활짝 밝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일까요? 굉장히 기분 좋고 막 우쭐하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자, 이때 도연이의 감정은 자, 감정 카드 정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에 들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하다. 이게 하나 들어도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여러 장 들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좋은 감정인데 쑥스럽다 이런 걸 든 친구도 있어요. 그럼 약간 다른 친구들과 다른 감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그 친구에게 왜 쑥스럽다는 생각을 했어?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그 친구가 설명할 거예요. 왜 내가 쑥스럽다고 했는지. 저는 뭐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좀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 다른 감정을 가진 친구를 공감해주는 그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감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틀린 답은 없어요. 설명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설명도 안 되는 엉뚱한 답을 들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 감정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감정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로비 중앙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바라보고 섰다. 늦은 밤까지 전원이 켜져 있는 게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이때 리보의 감정은? 자, 이때 상황은 일단 갇힌 도서관에 갇혀있는 로비가 어떻게 리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그런 상황. 밤까지 전원이 켜져 있고 이때는 좀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지 감정카드 정해주세요. 그러면 역시 하나, 둘, 셋. 그래서 들게 해주시는 거죠. 뭐 이럴 때는 주로 뭐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이때 누가 또 행복하다 뭐 이런 엉뚱한 카드를 들면은 그 친구가 왜 행복한 감정을 느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설명이 엉뚱하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다른 건 약간은 같이 얘기해 봐 주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감정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공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한 여러 가지 예시를 여기 5가지 정도를 드렸는데 뭐 10가지 정도 하셔도 되고요. 감정은 뭐 많을수록 좋으니까 뭐 12장 외에 더 만드셔도 되고 요 그 하트 카드는 일종의 찬스 카드인데 자기가 11개의 감정에 그 감정이 없을 때 찬스로 들어주셔도 되고 나 솔직히 모르겠다 어떤 감정인지 그때 찬스로 들어주셔도 됩니다. 찬스를 든 친구에게는 한번 이때 어떤 느낌이었어? 라고 물어봐 주셔도 되고 모르면 모르구나 하면서 다른 친구와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대결을 하셔도 되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는 그런 감정카드 게임입니다. 자, 활동 4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감정들이 느낄 수 있겠죠. 활동 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또 재밌는 우리 저학년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나의 단짝 친구 찾기. 아마 그 반에서 아주 단짝인 친구도 있을 테고 나 저 친구랑 나랑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지원하는 친구들 2명을 나오게 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어서 한 가지를 동시에 고르게 하는 그런 게임이죠. 예를 들어 자, 2명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동시에 골라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골라주세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것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해서 두 친구가 동시에 말하게 해주셔요. 둘 다 강아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둘 다 고양이를 선택할 수도 있으면 마음이 통한 거죠. 이럴 땐 단짝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만약 강아지 따로 고양이 따로 말했다. 이러면은 마음이 안 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줘서 5가지를 다 맞췄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반 단짝 친구로 임명합니다 하면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단짝 친구로 앞으로 잘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 자기가 단짝 친구를 알고 싶다. 저 친구랑 나랑 통하는지 그런 친구들도 같이 해보게 하셔서 서로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재미로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번 여러 가지 상황 만들어서 지원자 충분히 여러 명 할 수 있게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활동 5 같은 경우는 활동지가 필요한 그런 활동입니다. 그 활동지를 보면은 거기 리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활동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리보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로봇으로 설계해 보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런 로봇이 좀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설계해서 여러 가지 기능, 장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설명서를 작성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활동지를 보면은 이렇게 리보의 모습이 있고 우리는 거기다 이제 각각 기능을 설정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눈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감지하는 센서 카메라가 있고 또 귀 같은 경우는 말하는 사람의 말투나 억양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또 팔 같은 경우는 위험한 상대가 다가오면 손바닥을 펼쳐들어 접근을 막아주는 그런 경호 기능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슴이 스크린에 그 상대방의 감정을 딱 설명해주는 또는 그 어떤 번역해주는 그런 화면이나 문구가 나오게 해주는 기능. 다리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름을 정해요. 저는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름을 소통이라고 지어줬고요. 역할은 빠른 감정 전달을 해서 원활한 소통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걸 왜 만들었냐? 서로의 감정을 쉽게 알면 아무래도 오해하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빨리 읽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서 기능은 일단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빨리빨리 가슴 스크린에 보여줘서 감정 체크를 해준 거. 엄마가 말할 때 화나면 화가 났다 말하는데 목소리는 그냥 톤이 똑같지만 엄마의 감정은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별 감정 아닌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감정 체크를 해서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 또 이런 것도 어려운 말 같은 거 어른들의 말이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 외국어 같은 것을 번역해주는 번역기 기능. 또 동물 감정도 번역이 가능하다. 요거 되게 좋겠죠. 요거 좀 갖고 싶네요, 진짜. 동물 감정도 번역해주는 기능.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장치들을 우리 리보에게 딱 이렇게 해주셔서 요거를 이제 발표해 주시면 되고 주의할 점도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되면 안 좋은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 심한 욕이나 나쁜 언어 사용은 소통일을 고장나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식의 주의할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봇 사용을 할 때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지를 다 완성한 친구들은 같이 발표를 하면서 자기 로봇을 사고 싶은 사람 또는 자기 로봇이 필요한 사람을 막 이렇게 손들게 해서 막 필요하다고 많이 나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럼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로봇을 활동지로 설계해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역시 토론으로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닥칠 미래의 인공지능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물론 로봇이 이제 필요하고 좋은 점이 있겠고 분명히. 하지만 이 로봇 세상이 되면 문제점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때 참고 영상을 선생님께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시한 이 3가지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어울리는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고 요즘 AI 로봇 영화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그 로봇 영화를 보여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것은 AI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로봇 자동화 대회. 날로 발전하는 로봇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단연 돋보인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 German. Yes, that's me. I'm a synthetic human. 눈과 입술의 사실적 움직임은 영락 없는 사람의 표정 그대로입니다. 챗 GPT를 학습해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For any negative impacts, I can use the language model to generate facial expression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onversation. I'm thinking of something that will make us both smile. Go on, smile. Give us a big one. There you go. 수십 개국어를 구사하는 아메카는
향후 사람처럼 팔다리를 사용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완전히 합류할 예정입니다. 아메카의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 덕분입니다. The advances in AI are just really even. 네, 이렇게 우리 AI 로봇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좀 보여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느낌을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로봇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필요한 존재인지를 한번 보여주시는 영상입니다. 잠시 볼게요. 최근 할머니의 웃음을 찾아준 귀여운 가족, 바로 똑순이랍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나요? 혈하면 드실 시간이에요.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딸이 보내준 선물이라는데요. 똑순이 덕분에 오늘도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몸집은 작아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똑순인데요. 가족들을 대신해 할머니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시간 맞춰 전달합니다. 내가 아주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모르고 까먹고 있는데 아주 그냥 꼭 알려줘가지고 내가 혈압약 그냥 고지혈증 약하고 그냥 아주 그냥 빼놓지 않고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아주. 덕분에 가족들도 할머니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혈압 건강 관리를 위해 조금 싱겁게 드세요. 아이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짭짤하게 먹으면 맛있지. 에휴 정말. 요즘 할머니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말동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1999년 첫 반려로봇을 출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처음 시장의 예상보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반려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로봇들이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로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고 같이 역시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해 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로봇의 좋은 점 그리고 AI 기술의 훌륭한 점만 봤지만 아무래도 또 위험한 것도 있겠죠. 바로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하죠.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니까 영상 잠깐 볼게요. To help families refinance their homes, to invest in things like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중 진짜 오바마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4개 모두 가짜입니다. 발음에 따른 오바마의 입모양, 표정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의 목소리를 립싱크해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미국 워싱턴대의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의 오바마 영상을 학습시켰습니다. 총 14시간 분량의 오바마 연설 영상을 통해 발음별 입모양은 물론 표정과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학습한 후 3D 그래픽을 입혀 실사에 가까운 오바마의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짜 영상에 오바마의 진짜 목소리를 합치니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Young people can stay on a parent's plan until they turn 26. Seniors get discounts on their prescriptions. 그렇다면 혹시 목소리도 만들어낼 순 없을까요? 듣고 누구인지 직접 맞춰보세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손석희 앵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번지고는 길면 부서질 것만 같은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합성해낸 목소리입니다. 이 기술은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시스템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젠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말을 녹음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일 완벽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범죄로도 쓰일 수 있고 가짜뉴스도 조작한 영상으로 충분히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한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또 한번 같이 토론해 보시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신 후에 이렇게 활동지, 토론 활동지를 나눠주셔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인데 좋은 점과 문제점을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해보도록 하면.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인간에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또 혼자 사시는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반려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혼자 집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좀 여러 가지 집안 학습 같은 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움 로봇이 있으면 또 좋겠고 뭐 이런 좋은 점도 있고요. 방금 나왔던 딥페이크 기술처럼 가짜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뭐 범죄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것이 로봇들이 인간의 그 직업을 뭐 대신한다. 그래서 인간이 직업을 못 갖고 백수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무조건 개발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개발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로봇을 사용할 때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엄중하게 만들어야 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 또, 뭐 아무튼, 뭐 영화를 보면은 AI가 인간들을 막 공격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약간 위험한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마무리는 이제 내가 바라는 미래 세상은 어떨까? 인공지능 세상과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주시고 먼저 다 정리한 친구들은 나와서 발표하게 해주시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좋은 점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토론 활동 정리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만한 책으로는 첫 번째 인사를 나눠드립니다라는 책을 추천해드려요. 이건 한 아이가 용기 있는 인사를 함으로 먼저 인사하면서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굉장히 만화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 동화고요. 또 호기심 로봇 로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봤던 로봇이 굉장히 착한 로봇이었다면 우리 호기심 로봇 로키는 굉장히 개구장이 말썽꾸러기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로봇들을 친구로처럼 같이 공존하게 될 때 뭐 로봇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우리 리보처럼 착한 로봇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굉장히 재밌고 활기찬 그런 로키 같은 로봇도 한번 만나보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2024년 미추홀북 독서토론 매뉴얼 어린이 분야였습니다. 좀 더 저보다 더 재밌게 더 좋은 아이디어로 친구들 만나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저는 독서논술 강사 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